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한국사 박하늘입니다. 47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기본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개편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첫 개편 시험이라서 많이 좀 혼란도 있으셨을 거고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출제된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 기출해설 특강은 그 기존에 제가 해설해 드리는 것처럼 먼저 간단한 이 문제 전체의 총평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린 뒤에 1번부터 50번까지 낱낱이 해설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해설에 앞서서 이 47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합격하신 분들께 정말 축하드리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먼저 이 박하사탐 우리 유튜브 채널에 이 가다반을 제가 올려놨더니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합격 수기를 써주셨어요. 시험이 끝나면 원래 뒤돌아보지 않고 꿈을 향해 뛰어가시기 마련인데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셔서 후기까지 또 정성스럽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네이버 한준사 카페 우리 수강생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가다반에 후기를 또 써주셔서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엄청나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합격 수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나 많은 분께서 굉장히 우리 제 한국사 강의를 통해서 합격하셨다고 이런 글들을 남겨주셨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합격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47회를 실시하고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합격하시고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셨죠? 대부분 아마 48회, 49회, 50회 뒷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문제 유형 분석과 난이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영상을 보실 거라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눈여겨보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네이버 한준사 카페에서 직접 운영하는 저희 카페에서 교재도 판매를 하고 있고 새롭게 제작한 이 개편된 한국사에 맞는 영상을 모두 탑재해 놨습니다. 이 네이버에서 또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한준사에서 소통하면서 여러분 함께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자, 47회 심화 기본. 이 심화는 저희가 심화와 기본에 대해서 영상을 또 하나 올려놓은 게 있죠. 어떻게 또 개편이 됐는지 다 낱낱이 살펴봤고요. 1급의 경우에 80점 이상이었어요. 80점 이상. 2급이 70점 이상이었고요. 3급까지가 심화로 올라왔어요. 이게 60점대였는데 제가 이 전체적인 수강생분들의 이제 여론을 좀 보니까 군무원분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좀 멘붕이셨어요. 3급까지 따야 되는데, 4급을 따야 되는데, 이 3급 60점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4급 80점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이 좀 오셨죠. 사실, 심화 3급을 따는 게 이번 시험에선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이 두 개는요, 전범위입니다, 전범위. 기존의 46회까지 내용을 좀 보면 이 기본편, 과거의 중급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게 꽤 많았기 때문에 80점 맞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조금 머리를 써서 좀 제대로 한국사 개념을 잡아두시고 60점대 커트라인을 목표로 하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릴게요. 군무원분들이라던가 공무원에서 이 4급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3급을 따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처음부터 기본 준비보다는 심화를 준비하시면서 한국사학력 검정시험 대비를 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전범이니까.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시험 이 신청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바로 당일날 거의 대부분의 시험장이 마감이 되었고 일주일 뒤에 임시시험장이 열릴 정도로 정말 폭발적인 관심이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 시험 신청 날짜 바로 그 당일날 꼭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기간이 일주일 있으니까 천천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당일날 꼭 이 신청을 해서 마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왕이면 집 주변 근처에서 시험 보실 수 있도록 머리를 써서 꼭 일정에 체크를 해 두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편된 이 47회 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왔죠. 처음 개편되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혼란이 우려되어 난이도는 평이하게 출제할 것이다. 기존의 고급과 비슷하게 출제할 것이다. 이게 그대로 적중이 됐어요. 제가 또 굉장히 강조를 드렸죠. 이미 80점으로 커트라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난이도를 올리지는 않을 거다. 제가 이 말씀을 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이번 47회 심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죠. 어느 정도 아마도 시험이 날짜가 47회 6월 27일이 아니었죠. 그 기존에 먼저 공부를 했다가 이 기간이 연기가 되면서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심화 난이도 80점 이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48회, 49회가 이어질 텐데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또 예측을 해보자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47회보다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게 첫 개편 시험이었고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난이도를 굉장히 평이하게 조금은 쉽게 중하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했어요. 중하. 제가 이제 기본 해설 특강에서는 기본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심화기술 해설 특강이니까 중하 난이도였고 정말 허를 찌르는 이 어려운 정말 기가 막힌 문제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중하 난이도였죠. 근데 48회는 아마도 중까지는 올라갈 거고요. 둘 중에 하나는 과거의 43회처럼 상난이도로 올라갈 확률도 높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이라서 확실치 않으니까 너무 신봉하지 마시고 48회, 49회 준비하시는 분들 48회 나 너무 쉽게 이거 90점 맞았어. 난 이제 합격이야. 이렇게 방심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 요것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난이도 올라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48회에서는. 자, 그러면 이 심화 기출해설 1번부터 50번까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1번부터 한 문제 한 문제 곱씹어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역시 선사시대 문제죠. 1번 문제 선사시대 문제입니다. 이 선사시대 문제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1번 문제 선사시대 1번. 자,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도구를 통해서 시대를 찾아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 제 강의 항상 보시면은 이제 키워드 항상 드리고 있죠. 구석기의 키워드, 개무식한 이름, 신석기의 구체적인 이름, 청동기와 철기에 나오는 이 유물들, 키워드 다 드리고 있고요. 이 구석기의 경우에는 돌을 떼어쓰고 이름이 매우 개무식한 유물들이 쏟아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키워드 여기 있죠. 쓴배찌르 개. 오른쪽에 무식한 이름 주먹도끼, 구석기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이 쓴배찌르개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 중석기에 발견되는 유물인데요. 우리 한능검 정도의 수준에선 중석기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후기 구석기라고 할 수 있겠죠. 구석기에서 여러분 신석기로 넘어갈 때 이게 수학이 아니고 역사니까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연결고리, 바로 여기. 이게 후기 구석기예요. 중석기라고도 하는데 이때 사용한 게 쓴배찌르개입니다. 이때 사용한 게 동물들이 조금씩 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동물들의 덩치가 작아지고 날쌔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날쌔고 빠른 동물을 잡기 위해서 이런 쓴배찌르개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에 어느 유적지 무슨 동굴 다오리 이런 거 있죠. 이거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위치하고 유적지 위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지역적으로 공부하실 때 활용하는 거고 아직까지 우리 한능검에서는 지역까지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딱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죠. 한 달이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것. 대신에 시간 투자 제대로 하시고 집중력 있게만 해주신다면 한 달, 3주, 심지어 2주 완성도 가능한 이 시험이 한능검 심화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지역적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습니다. 자, 구석기 유물입니다. 자, 동굴 막집, 구석기의 특징, 이동 생활을 하면서 동굴과 막집에서 거주를 했죠. 정답 1번이었고요. 2번 가락바퀴와 뼈바늘,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농경의 시작이 신석기의 특징인데 동물 가죽을 입고 농사를 지으면 땀띠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야 되는 신석기, 의복 생활의 시작을 알 수 있어요. 3번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하였다. 철기시대. 철기시대,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사용한 명도전이 발견이 됩니다. 이 철기시대가 되겠고요. 4번엔 철제농기구, 철이라고 그냥 써있잖아요. 이거 그냥 철기시대. 5번, 의뢰도구로 청동방울 등을 제작하였다. 청동방울, 청동기겠죠.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아주 손쉽게, 역시 점수는 1점. 처음에 뭐들 그냥 10초 만에, 5초 만에 풀고 넘어간 1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회차에서는 아마도 신석기의 빗살무늬토기라든가 청동기의 이 미송리식토기 또는 민무늬토기, 비파형 동검 등으로 출제가 또 가능하겠습니다. 2번 가볼까요?
자, 이번은 고구려와 백제의 기원,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나왔어요. 이번에 고조선이 빠졌습니다. 고조선이 빠졌다는 이야기는 다음 회차에 고조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선사시대 다음에는 고조선, 그 다음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은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 여러 나라 중에서 여러 나라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제가 요거는 지형적인 접근, 공간적 관점에서 만주 벌판부터 산악지형인 고구려, 그 다음 동해안 지역, 한반도 남부지방, 지형과 이 공간적 관점으로 이 시대를 설명해 드리죠. 요거 표를 그려서 외우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선사시대까지는 쉽게 갔는데 다들 열심히 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여러 나라의 표를 보는 순간 멘붕, 이거 언제 외우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 표에 있는 내용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한국사는. 그래서 이 지형, 공간에 따라서 특징을 잡으시면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가 될 수 있겠죠. 여러 나라에는 이제 부여, 고구려. 이 고구려가 이 현행 2020년 고등한국사 교과서 개편이 되면서 삼국시대로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여러 나라의 성장, 초기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었죠. 같이 써놓을게요. 옥저, 동해, 사만까지. 이 중에 하나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자, 키워드 한번 가볼게요. 고구려와 백제 왕족이 자신들의 기원으로 삼았던 주몽 어디서 내려왔죠? 부여에서 내려왔죠. 부여에서 도망쳤고요. 백제를 세운 온조는 부여씨를 칭하게 됩니다. 부여가 되겠어요. 바로 이 파트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왕족이 자신들의 기원으로 삼았던 여기에 첫 번째 키워드가 있고요. 두 번째, 만주 숭화강. 숭화강에서 만들어진 거. 다음 여기 또 있네요. 사출도. 마가우가 구가저가. 부여의 특징이 바로 마가우가 구가저가.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시인데 만주는 벌판이라서 농경과 목축이 가능합니다. 목축을 하니까 동물 이름을 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왕부족까지 5부족 연맹체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벌판이니까 농경과 목축이 가능했다. 그 다음 일책시비법 역시 부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부여 문제였고요. 1번 신성구역인 소도를 두었다. 재정이 분리된 사회 사만의 특징이죠. 사만. 사만의 이 지배자를 신지읍차라 하고 제사장을 소도라고 해요. 자, 사만의 시옷 키워드. 제 강의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음 키워드 쏟아집니다. 사만, 시옷, 신지읍차, 소도. 시옷으로 세 가지 바로 정리가 돼버리고요. 자, 제천 행사 제가 쉽게 외우는 법. 동무야, 우리 고동색 부영 아파트에서 만나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해 부천, 동무야, 우리 고동색 어디? 부영 아파트에서 만나자. 영고, 부영, 고동, 동무, 동무야, 고동색, 부영 아파트에서 만나자. 바로 이 영고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부여임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3번 민면의리제, 매매혼의 풍습, 옥저의 특징이 되겠고요. 옥저.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책화가 굉장히 또 중요한 풍습이라서 이거를 좀 강조를 많이 드려요. 이번에 47회에서는 부여가 나왔으니까 다음 회차에서는 저는 이 동해 조심스럽게 또 한번 추천해 볼게요. 동해 나올 수 있습니다. 5번 목지국을 비롯한 많은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만 중에서 사만이 마한, 변한, 진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셔야죠. 농사가 잘 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겠지요. 그럼 우리 한반도 지형에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은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입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 마한이 존재하고 있었죠. 이 마한에 56개의 소국이 존재하고 있었고 대표적인 목지국이 마한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즉 마한에 대한 특징이 되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목지국은 나중 백제 고이왕 때 복속되었습니다. 목지국은 백제 고이왕 때 복속. 이번 문제는 여러 나라에 대한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냥 부영 아파트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사실 한국사를 이렇게 키워드로 공부하는 거 자격증 대비용이고 이게 왜 영고라고 불렸을까? 이렇게 뜻을 좀 알고 가야 이해하는 거죠. 북이 길이다 영자의 북고자입니다. 북을 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기린다 이런 뜻이고요. 동맹은 동명왕에게 맹세한다. 주몽이 동명왕입니다. 무처는 춤출 무자를 써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춤을 추고 즐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추석처럼 명절이 있었다라는 거고 얘는 왜 없죠? 고구려한테 허구한 날 털려야 되니까 놀 시간이 없구나. 또 이런 특징. 얘는 두 번이나 놀아요. 수린날 계절제 5월 10월. 왜 두 번이나 놀지? 아, 따뜻한 곳이니까 농사가 잘 되는구나.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어요. 한국사는 이해를 해야 잊혀지지가 않고 그 다음 키워드를 입히면서 합격하고 만점까지 가시는 겁니다. 2번까지 해봤고요.
3번으로 가볼게요.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삼국시대 문제가 나왔죠? 삼국시대. 3번은 삼국시대 문제입니다. 자, 삼국시대 문제이고요. 발전과정 순서입니다. 발전과정 순서입니다. 자, 가를 볼게요. 먼저 비유왕과 눌주왕이 동맹을 체결하였습니다.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체결했죠? 고구려의 남진정책으로 인해 신라 백제가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죠. 남진정책, 고구려의 전성기 장수왕 때 일이죠. 가는 장수왕 때, 가는 장수왕 시기. 저는 몇 세기에 뭐다, 몇 세기에 뭐다, 전근대사에서 몇 세기 외우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럼 너무 부담스러워요. 전반적인 흐름을 잡으면서 이 삼국시대 한바닥 정리 제가 해드리는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시는 거지 몇 세기, 몇 년, 전근대사 그렇게 하는 건 공부하시면 어렵습니다. 이건 공무원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장수왕 때. 아, 고구려 전성기구만. 이 전성기 순서만큼은 알고 계셔야죠. 백제 근초고왕이 먼저, 그 다음 고구려 장수왕, 그 다음 신라 진흥왕. 이 정도만 딱 생각하시면서 흐름 잡아보세요. 다음 근초고왕 나왔잖아요.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면서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 나와 있어요. 백제 전성기. 그 다음 광개토대왕이 5만의 군대를 보내 신라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실 이 다가 단독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근초고왕도 마찬가지고요. 호우명 그릇이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호우명 그릇 눈여겨보시도록 하고요. 다는 광개토대왕과 뇌물마립간의 이야기입니다. 광개토대왕과 뇌물마립간. 그럼 당연히 백제전성기. 광개토당 대왕 뒤에 장수왕으로 이어지잖아요. 나다가 짠! 몇 세기, 연도 여기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 지엽적으로 어렵게 공부 안 하셔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이번에 얼마나 쉬웠냐면 이 문제가 3점이었어요. 이렇게만 나오면 전 국민들이 한국사 자격증을 획득하시고 한국사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아주 저는 이 정도 문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출제를 해주셔가지고. 4번 밑줄근 왕의 재위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왕 문제가 나왔는데 약간은 앞에 게 조금 어려웠어요. 이거. 자, 지금 보시면 화랑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신라 진흥왕 문제입니다. 삼국시대에서도 신라 전성기 진흥왕. 전성기니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전성기라니. 마치 왕건도 히읗 키워드인데. 히읗 키워드. 진흥왕의 첫 번째가 화랑도 개편이 있고요. 두 번째가 황룡사가 있어요. 황룡사. 요게 진흥왕의 특징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사부에게 명령하여. 자, 이사부는 지증왕 때 우산국을 복속한 장군인데, 이사부만 보고 우산국, 지증왕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자, 가라국을 습격하게 하였다. 가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가야 복속. 역시 진흥왕의 업적이었습니다. 진흥왕이 약간은 디테일하게 문제를 출제했어요. 진흥왕 때는 전성기입니다. 대부분 삼국은 전성기 때 역사서를 편찬하게 되고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게 되었다. 신라, 진흥왕 때 일이었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김원창의 난 통일신라 말기입니다. 통일신라 말기. 2차 도내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불교의 비읍으로 시작하는 버풍왕입니다. 버풍왕. 진흥왕 전이죠. 자, 마립간 하면 뇌물마립간. 황룡사 구축목탑 함정이었어요. 황룡사까지는 진흥왕인데 황룡사 구축목탑은 탑이잖아요. 황룡사에 탑 만든 거죠? 이거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 5번에서 헷갈려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요. 전성기니까 거칠부의 국사. 근초고왕 때 이 백제 역사서가 쓰이고 이 고구려 때 영양왕 시기에 또 역사서가 또 개편이 되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 백제 역사책이라던가 고구려 역사책을 가지고 와서 조금 혼란을 야기할 텐데 충분히 다른 왕인 거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5번 정도가 목탑이라는 함정을 넣어오는 문제죠. 약간의 함정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중정도의 난이도였어요. 자, 드디어 나왔네요. 자,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제 수강생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문화재는 언제 공부한다? 시험 보기 직전에 때려잡아라. 시험 보기 직전에 해야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이거 이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 유물. 뭐야, 이거 뿌리 달렸어. 이거 돼지인가? 이거 뭐야, 이거 사자야, 뭐야? 이거 관이네? 요 정도입니다, 우선은. 자, 이거 뭐죠? 부여 능산리절터에서 출토가 되었고요. 백제왕실 의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온전한 상태 그대로 발견이 된 도교와 불교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표현된 걸작. 너무 중요한 우리 국보, 금동, 대향로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이 가야 뿔잔. 도기, 기마, 인문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나중에 시험 전날에 여기 가야 거. 이게 뭐 돼지네 돼지? 아, 진묘수 이게 뭐지? 아, 백제 거. 4번은 요건 가끔 나와요. 발해 돌사자상. 가끔 나옵니다. 발해 돌사자상. 5번 신라 금관총. 금관. 신라 금관 발해 돌사자상. 3번 뭐 백제 돼지 뭐 이렇게 상상 속의 동물이긴 한데 2번 가야 뿔잔. 1번 백제 금동대양로. 시험 전날에 확 잡으시고 시험장 가시는 길에도 문화재만 딱 공부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시험 전에 하는 겁니다. 6번. 자, 가국가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 무왕이라고 또 좋네요. 무왕이라고 이름이 원래 안 나와야지 정상인데 이름까지 줬어요. 자, 6번은 5번 문제는 삼국시대 문화 문제. 삼국시대가 이렇게 지금 세 문제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다음 6번 문제는 발해 문제입니다. 발해. 자, 발해하면은 4명의 왕 그리고 이름 키워드 있었죠?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4명 나오고요. 자, 싸움 잘할 것 같은 왕, 싸울 무왕, 다 싸워 무왕, 문물 수용한 왕, 문왕, 친성관계, 문왕, 문물수용, 전성기, 선왕, 해동선고. 나라 누가 세웠지요? 대조영. 이 정도의 키워드죠. 자, 무왕 가볼게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백제 무령왕이죠. 백제 무령왕. 잘 나옵니다. 무령왕릉과 묶어서 나오고요. 무령왕. 무령왕 하면 22담로 여기 이렇게. 22담로. 원래 어이가 없는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합격수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무령왕 22담로. 2가 2개야. 이렇게도 또 되겠습니다. 2번 태학과 경당 두었다. 저 고구려의 특징이고요. 고구려 소수리망이죠, 이거. 소수리망. 태학 소수리망. 골품제 신라.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신라가 되겠고.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 국가와 교류하였다. 발해 문왕 때 문물수용 문왕. 영주도로 당나라를 갖고 거란도로 거란을 갖고요. 플러스 신라도 갑니다. 신라도가 있죠. 신라도. 문왕의 특징. 발해 정답 5번이네요. 발해 문왕. 문제는 발해 문왕 시기에 발해 5도가 출제가 됐어요. 발해 5도. 7번으로 갑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이 시기 문제. 자, 가. 백제가 대야성을 함락하자.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네요. 7번. 자, 대야성 전투 때문에 나당 동맹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김춘추의 신라귀족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살해당하면서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결성하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즉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에요. 7번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여기서 핵심은 바로 대야성 전투가 되겠어요. 자, 대야성 전투가 있고요. 대야성 전투. 김춘추가 고구려 올라갔다가 까였잖아요. 그쵸? 그 다음 김유신, 계백, 황산벌 전투가 나와 있어요. 황산벌 전투. 그럼 이 사이에 저 아직 내용 안 봤거든요. 나당 동맹 결성이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나당 동맹 결성. 1번.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자, 안승. 고구려 부흥운동. 보장왕의 서자. 안승이 신라로부터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되고 손잡고 나당 전쟁으로 이어졌죠. 얘는 나당 전쟁이니까 1번은 이쯤 있겠네요. 2번. 여기 있네요. 나당 동맹. 정답 2번. 뭐야? 3번. 고구려의 살수대첩. 승리. 하지만 살수대첩과 안성전투로 고구려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신라가 기득권을 잡고 힘을 키울 수가 있게 됐죠. 을지문덕은 한 이쯤 있어야죠. 신라가 기벌포에서 적군을 격파하였다. 매기전투 승리 기억나시나요?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당나라를 격퇴함으로써 676년 삼국통일이 완성됩니다. 삼국통일 완성. 매기전투. 4번 여기 있을 거고. 자, 흑복도.
흑지상지 복신 도침 백제 부흥운동에 대한 내용이죠. 백제 부흥운동은 여기 들어가야 되겠어요. 고구려 부흥운동은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3, 5, 1, 1, 4. 이 사이에는 2번 여기 있네요. 2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과정 나올만 합니다. 또 나옵니다. 다음 8번. 항상 여러분 신라의 삼국통일과정이 나오는 것처럼 고려의 건국과정, 조선의 건국과정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지도와 같은 지방행정구역. 자, 개수 세보세요.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구주, 구를 사랑한 신라. 8번 통일신라 문제. 통일신라 문제 여기 지금 나오죠. 여기 지금 화면에 통일신라. 구를 사랑한 신라,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 그 다음 구산선문까지 구가 쏟아지는 나라 신라입니다. 이를 좋아한 나라는 고려예요. 이성육부, 이군육이 고려. 안찰사, 오도양계 고려. 조선은 관찰사입니다. 3번 3이잖아요. 구가 아니라 삼성육부 발해. 독자적으로 운영, 요거 중요하죠. 발해가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으나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이거 핵심이었고요. 4번 감찰을 하기 위해 사정부를 두었다. 이 사정부가 통일신라의 감찰기관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주자감 하면은 발해 학교죠. 여긴 발해. 신라의 학교는 국학입니다. 국학. 이 학교는 국학. 국학. 통일신라의 사정부가 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사정부. 네, 8번까지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7판 좀 정리하고 9번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지금 47의 문제와 이 유형, 요 지금 제가 오른쪽에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짜리입니다. 이거 후기 보니까 의외로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이번 시험 풀면서 처음 알았다. 설총이란 인물을 처음 알았다. 설총. 아, 설총을 낳은 아빠, 설총과 이 사람이 아빠인 거 처음 알았다. 그래서 멘붕에 많이 빠지셨던데, 설총의 아빠가 원효예요, 원효. 속세로 들어가요. 소성거사라고 불립니다. 제가 항상 시대별 2명의 라이벌은 핵심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통일신라 원효의상, 고려 의천진을, 조선시대 이황이, 그 다음 좀 더 디테일하게 살붙이시는 거 제가 강조 많이 드립니다. 원효, 나올 게 나왔죠? 설총의 아빠이고요. 밑에 무예가. 이것도 키워드잖아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무예가. 불교의 대중화, 화쟁사상, 일심사상, 아미타신앙. 정답 바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4번. 금강산매경론 저술이 원효입니다. 자, 부석사를 창건한 건 의상이고요. 아, 여기 원효였는데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네요. 백년결사주도는 고려, 요새. 왕호천축구전, 신라 해초. 자, 여기 보시면 교장. 신편제종 교장 총록 편찬 고려 의천입니다. 의천. 금강 산매경론 저술이 원효고 요건 약간 생소한 지문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하신 분들만 맞추시지 않았을까 싶은 내용이었어요. 원효. 설총하면 또 이두정리 이런 게 있죠. 자, 원효. 화쟁사상부터 일심사상, 그 다음 아미타신앙이랑 금강 산매경론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의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의상 또는 해심. 고려시대 해심? 해초?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나왔으니까. 의상. 또 고려시대 의천진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10번.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박물관에서는 전주의 전자가 온전할 전자예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 과거는 완산주 또는 완주, 뭐 이렇게 불렸죠. 완산주, 아하. 여기서도 하나 알 수 있지만, 여기 키워드 바로 나와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끝에 여기 있잖아요. 이걸 잡으면 끝나잖아요, 이거. 견훤. 10번은 견훤 후백제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능검은 키워드 싸움이에요. 흐름과 키워드. 후백제 견훤. 이걸 어떻게 외우고 있어, 이 수막세를. 수막세를 어떻게 외울 거고 동고산성을 언제 외우고 있을 것이며 한능검인데 그쵸 일반인 대상인데 견훤이 키워드입니다. 후백제 1번 광평성 등의 정치 기호를 두었다. 이거 가끔 나오죠. 이거는 후 고구려 궁예입니다. 궁예 2번 공산전투에서 고려군의 대승을 거두었다. 자 후백제하고 이 고려의 싸움이 공산성 전투가 있고요. 공산성 전투
이때 후백제가 이기고요. 왕건의 오른팔 신순겸 장군이 전사합니다. 복수를 하게 되죠. 고창 전투에서는 고려가 승리하고 마지막 전투 견훤의 아들 신검과 고려의 전투 1, 2천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해요. 그리고 후삼국 통일로 들어가게 되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나왔네요. 발해연호입니다. 발해연호. 발해연호. 자, 요거는 좀 필기 좀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무왕, 문왕, 아까 우리 한번 정리했었죠. 선왕. 이 왕들의 연호가 키워드로 잘 나와요. 대건인데 성이 인씨예요. 인대건이. 무왕이 인한, 문왕이 대흥, 선왕이 건흥, 인대건. 잡고 계셔야 되겠어요. 아낌없이 퍼드립니다. 항상 끝없이 연구하고 있고 아낌없이 키워드 퍼드리고 있어요. 4번 청해 지나면 통일신라 장보고. 통일신라 장보고. 10번 마진태봉. 그 다음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궁예네요. 궁예. 재조명되고 있는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코로나 상황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궁예입니다. 정답 2번. 공산성 고청 1, 2천 전투 후백제. 자, 여러분 이것도 무엇이죠? 제가 강조드리는 고려의 건국 과정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10번은 고려의 건국 과정이에요, 이거. 얘는 뭐다? 고려의 건국 과정. 앞서서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고려의 건국 과정이 10번에 나온 거죠. 자, 10개 끝났고요. 11개, 11번 고려 문제가 나왔네요. 고려. 자, 고려는 제가 6명의 왕으로 키워드 흐름을 좀 정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고려 전기 왕의 업적이 나왔습니다. 고려 전기 왕들의 업적. 먼저 3명이 등장하는데 3명이 지금 다 나왔어요. 나라를 세운 태조와 왕권, 광화, 광종, 기틀, 완성, 성종. 요거잖아요. 왕권, 광화, 광종, 왕권, 광화, 광종, 나라 세운 태조, 훈효십조, 태조, 왕권, 광화, 광종, 기틀, 완성, 성종. 자, 성종의 키워드 시옷이잖아요. 시옷. 우리 승로에 시무 28조를 받아들이더라. 심지어 지방관 파견 12목. 숫자로 쓰지 마시고 한글로 쓰세요. 12목. 그럼 시옷 또 나오잖아요. 시옷으로 그냥 성종 끝났어요. 광종은요. 기억입니다. 기억. 광종의 기억. 과거제. 노비한 검법. 노비가 아닌 사람 검사에서 해방해준다. 칭제. 건원. 연호 역시 광덕. 준풍. 마지막으로 공복제정까지. 과거제. 노비한 검법. 이 기억 뭐였죠? 칭제. 건원. 연호가 광덕. 마지막 공복제정. 자, 기억만 찾아볼까요? 노비한 검법. 3번 정답. 그냥 바로 보이실 거고 제 강의 보신 분들 제 목소리 톤까지 떠올리십니다. 이럴 때 노비한 검법 이렇게 나오죠. 1번 정방, 중방교정도감 정방. 이거 최후가 무신정권 최후가 자기 집에다가 설치한 인사행정기구고요. 별무반은 우리 윤관 장군. 독서상품과 시험보련이 얼마나 원성이 자자하겠어요. 원성왕, 신라 원성왕.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정동행성 혁파,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자, 고려의 6명의 왕 특징이 태조, 광종, 성종이 또 있고 뒤로 가자면 인종제가 중요하게 보죠. 이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 다음이 충실이주왕, 원관섭기, 마지막 공민왕. 이 6명의 왕은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이 왕을 바탕으로 문벌귀족 사회, 무신정권 사회, 권문세족 사회, 신진사대부의 등장, 그리고 살을 붙이면서 고려 한바닥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11번은 전교 왕들의 업적 나온 문제입니다. 12번으로 향해 가볼게요. 12번. 자, 다음 자료 상황이 나타난 시기, 경제의 모습. 고려시대 경제 문제가 나와 있군요.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파악됐어요. 병란정 또는 병란도라고도 하죠. 병란정. 고려의 국제무역항입니다. 고려 경제 파트가 되겠고. 자, 여러분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신라 하면 뭐죠? 울산항, 당항성, 청해진. 고려하면 병란도. 고려하면 병란도.
자, 병란정에 들어간다. 개경, 수도에서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즉 고려시대 예성강 하류에 만들어진 병란도를 통해서 고려의 경제 힘을 알 수가 있어요. 또는 11번이 고려시대 문제였잖아요. 기본적으로 한능검 시대순으로 문제 출제 거의 대부분 합니다. 고려시대. 자, 이 시기의 경제 1번 활구라고 불리는 고액화폐, 은병이 유통되었다. 고려 숙종 시기에 의천의 제안으로 은병이 만들어집니다. 1번 정답이고 상품 작물 재배는 조선 후기예요. 내상, 만상, 송상, 유상, 경강, 상인, 객주, 여각, 보상, 조선 후기 사상들. 떡대. 광산 경영을 하려면 떡대가 좋아야 돼요. 조선 후기.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조선 후기. 광해군부터. 모두 조선 후기. 1번만 고려시대. 아, 고려 경제 어렵게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국사편찬위원회가 작정했네요. 어렵지 않게 냈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밑줄 그은 이 책에 대한 내용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책에 대한 설명 3점짜리입니다. 드디어 역사서와 이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고려시대 책. 또 뭐 역사서라고 좀 정리해 볼까요? 이규보의 문집으로. 자, 이규보 하면은 동명왕편이 가장 유명하죠. 고려시대 역사서 이규보의 동명왕편. 근데 잘 보시면은요, 동명왕편은 역사서이고 옆에 내용을 보니까 전집 41권, 후집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가전체, 소설 등 다양한 작품이 실려 있어 문학 세계와 역사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어디 실려 있냐면요, 얘는 동국 이상 국집에 실려 있어요. 동국 이상 국집에 실려 있는 게 동명왕편입니다. 이거 좀 어려웠죠. 13번 별표입니다. 별표. 고려시대 역사서 문제 잘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동국 이상 국집을 자료로 줬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었죠. 단 키워드죠. 한능검은 키워드. 바로 이 이규보에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1번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지칭한 것은 조선 후기.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발해고. 제가 이 정근대사 문화파트에서 정리해드리는 것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좀 슬프지만 어이없고 재미있는 이야기. 이현 할아버지 이야기 있잖아요. 이현이 암이 유발하여 정동병원에서 안동병원으로 이동하였으나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유발하여의 그 유발, 암기법 다 알려드렸어요. 이번 단군을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 기록한 것은 고려시대는 고려시대인데 일현스님의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3번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자, 편년체는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하는 역사책을 편년체라 하고요. 대표적인 게 조선시대 조선 왕조실록, 대표적인 조선 왕조실록이 편년체 서술 방식을 띠고 있어요. 4번 정답 동명왕편이 되겠고요. 5번 이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의 계보가 수록된 것은 여러 개 또 역사책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고려시대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있습니다. 제왕운기.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역사서 문제 문화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14번 가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라. 자, 딱 봐도 고려시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정리가 되셔야 되겠고요. 제가 요 위에서 왕 정리해드리면서 태조, 강종, 성종, 자, 먼저 내용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고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가장 큰 핵심은 이거죠. 고려시대 태조, 광종, 성종, 그 다음 좀 점프 뛰어서 인종, 그 다음 좀 점프 뛰어서 충실이조왕, 그 다음 공민왕까지. 크게 제가 위에 지금 이렇게 적어드렸죠. 그 다음 그 시대별 귀족사회 흐름과 변천, 이게 핵심입니다. 초창기 문벌귀족사회, 문벌귀족사회. 공정과 음서제도를 통해 문벌귀족사회가 쭉 이어지다가 인종 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어요. 그
그 다음 묘청의 이 인종의 아들 의종 시기에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무신정권기로 쭉 이어지고요. 충실이조왕부터는 친원파 권문세족 시대 이렇게 쭉 들어가고 국민왕 때 신진사대부의 등장. 요게 고려 귀족사의 특징이죠. 요 흐름을 잡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무신정변 직전, 이자겸의 이후 3번입니다. 요렇게 푸시는 겁니다. 흐름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15번 가볼게요. 자, 문화유산 문제 또 나왔네요. 이거 지금 보니까 고려시대 문화입니다. 이번엔 앞에서 삼국시대 문화가 나왔고 이번엔 고려시대 문화. 문화 파트는 시험 전에 살펴보는 거고요. 논산시 관촉사에 있는 불상 은진미륵 대표적인 미륵불 나왔네요. 제가 이거 대박이죠. 이거 47회 바로 직전에 저희는 항상 박하사탐과 한준사에서 라이브 영상 촬영합니다. 총정리 라이브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지정한 문제 은진미륵이 나왔고 그대로 적용됐어요. 아마 이거 그때 라이브 영상 함께 하신 분들 다 맞추셨죠? 은진미륵. 생김새도 함께 살펴봤죠? 근데 우리가 시험 전에 문화 파트 정리하기 전에는 그냥 다 불상 이 정도입니다. 은진미륵 언제? 시험 직전에. 은진미륵 어디 있어요? 1번에 있습니다. 1번 은진미륵이 되겠고요. 2번이 신라의 경산, 팔공산, 관봉 석주 열애좌상. 근데 이게 정답된 적은 없습니다. 정답으로 주로 나오는 게 4번과 5번이에요. 145. 1번이 논산 관촉사 은진미륵, 미륵보살 입상이고요. 다음 4번이 서산 용현리, 마해열의 삼존상, 백제죠, 백제. 백제 미소, 웃고 계세요, 잘 보면. 웃고 계시잖아요, 백제 미소. 다음 5번, 머리는 엄청 큰 고려, 파주, 용미리, 마해 이불 입상입니다. 용미리, 마해 이불 입상 바로 앞에, 윤관장군 묘가 있고요. 또 그 앞에 아주 맛있는 짬뽕집이 하나 있습니다. 짬뽕 한 그릇 드시고, 여기 마의 이불 입상도 한번 보시고 윤관장군 묘도 한번 갔다 오시는 거 추천을 좀 드릴게요. 문화 파트는 시험 보기 직전에 그리고 총정리한다라는 것도 참고에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고 카페 네이버 한준사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총정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 다음 48회 시험도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16번.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화면의 그림은 천산대렵도에 그려진 변발과 호복을 한 무사입니다. 변발과 호복, 천산대렵도. 이때가 바로 원간섭기잖아요. 원간섭기, 몽골, 권문세족 시대, 고려 후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고려 후기. 원간섭기 시대입니다. 윤관이 동북구성을 쌓은 것은 문벌귀족 사회 때죠.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여진 공격할 때. 요 시기. 권문세족이 도평의사사를 장악했어요. 정답 2번이 되겠고요. 3번.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한 것은 바로 이 시기죠. 정중부. 먼저 이름으로 보자면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헌, 최후, 최양, 최희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 4번 초조대장경을 만들어 국난 극복을 기원했어요. 이게 원래 우리 한능검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약간의 고난도 문제가 되겠고요. 거란의 침략이 세 차례 있을 때 성종부터 시작이니까 광종부터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요때부터 이렇게 세 차례가 있거든요. 거란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요 시기입니다. 만적의 신분해방운동 문벌, 이 무신정권기, 요때죠.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예요. 최충원의 노비. 바로 요 시기에 만적의 신분해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답은 2번. 원간섭기에는 권문세족 사회이구나. 요렇게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는 문제. 원간섭기, 권문세족.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17번 한번 가볼까요? 밑줄근 왕제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별 3개. 거의 90% 이상 출제되죠? 다음 회차 또 나와요, 여러분. 누구죠? 세종대왕이시네요. 조선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조선. 자, 조선이니까 칠판 정리하고 17번 위로 올릴게요. 우선 필기 한번 싹 하시면서 분석을 한번 해두시고요. 우리는 영상이니까 또 정지 버튼이라는 또 엄청난 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 얼굴은 구력으로 굳어져 있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정지 버튼을 10분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17번 조선의 세종대왕 문제입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 하면은 키워드 제가 드리잖아요. 우리나라 키워드.
우리나라 영토, 사군육진계처, 우리나라 글자, 훈민정음, 지편전학자들. 다음 우리나라 과학기술, 장영실, 혼천이, 간이, 치국이, 뭐 신기전 등등. 신기전은 장영실은 아니지만 그 다음 우리나라 농서, 농사직설, 우리나라의 시간, 칠정산까지. 자, 지금 장영실을 통해서 세종대왕 바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바로 지편전 나왔잖아요. 옳지 않은 거. 틀릴 뻔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지편전, 농사직설, 우리나라 농서, 우리나라 시간, 갑인자. 자, 태종때가 개미자.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개미자. 모두 금속활자입니다. 그 다음 세종대왕 때 갑인자입니다. 갑인자. 4번도 맞는 거고 5번 화통도감에서 화약무기 시험하는 군인은 고려 후기. 최무선이에요. 최무선. 최무선이란 이름이 나와줘야죠. 외구격퇴 최무선, 화통도감, 고려 후기 시대. 세종대왕의 내용 4개 다 담겨져 있죠. 우리나라 키워드로 정리하시고 다음 회차 때도 세종대왕 나올 수 있습니다. 18번 가볼게요. 자, 나왔죠? 지금 여러분 이번 회차에서 중요한 거 다 나온 거예요. 신라의 삼국통일과정, 고려의 건국과정, 그 다음 18번 조선의 건국과정까지 나왔어요. 조선의 건국과정. 핵심은 위화도 회군이죠.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신진사대부의 힘을 키워주기 위한 과전법 실시, 이어서 조선건국 한양천도, 가다나 순이 되겠습니다. 가다나. 얘는 우리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꼭 공부하시는 부분이니까 건국과정만큼은 나올 게 나왔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19번. 밑줄 그은 제도를 마련한 왕의 재위기간. 자, 조선 전개 왕의 업적이면서도 동시에 수조권 문제입니다. 신라의 노급 관류전이 안 나왔어요, 이번에. 다음 회차에 신문왕과 관류전 나올 확률 높습니다. 고려시대 역분전과 전식과 안 나왔죠? 나올 확률 높습니다. 조선의 수조권입니다. 관직복무대가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관직복무대가로. 자, 과전법을 실시하다가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하다가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꿔버렸죠. 직전법. 그리고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다가 성종이 관청에서 세금 걷어서 관리에게 지급시키는 관수관급제를 단행합니다. 그러다가 명종 시기에 모두 없어지고 녹봉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 과전법은 뭐 고려 말 공양왕, 직전법이 세조, 관수관급제가 성종이에요. 성종. 녹봉이 명종입니다. 명종. 자, 이 내용을 보니까요. 직전의 폐단으로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 이 직전법으로 수조권이 남용되자 관청에서 합리적으로 수조권을 행사한 뒤에 관리에게 지급하는 형식. 지금 보시면 수조권 남용으로 인해서 관청에서 걷고 있다. 그죠? 관수관급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종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성종. 자, 1번 현량과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조광조. 현량과 실시 소격서 폐지, 위훈 삭제 요청. 다음 2번은 리드미컬하게. 제가 여기 약간 멜로디 붙이잖아요. 경국대전 완성 성종. 이렇게 우리 공부하잖아요. 2번이 정답이네요. 경국대전 완성 성종. 19번은 수조권 플러스 성종 문제였어요. 경국대전 완성 성종. 3번 영창대군 사사 임목대비 유패. 이것을 빌미로 인조반정이 일어났어요. 광해군의 이야기고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태조 이성계 때 이방원의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5번 탕평비 하면은 붕당을 평평하게 쓸어버리겠다. 영조의 업적이죠. 조선 왕의 업적이 등장을 했어요. 19번 문제. 중요한 문제.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세종대왕은 별 3개고요. 별이 되게 두껍죠? 이거 분필이 이게 되게 뒤집어 볼까요? 되게 막 번져서 나와가지고 뒤집어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20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교육기관. 아직 안 살펴봤어요, 저는. 20번은 조선의 교육기관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라 하면은 국학, 고구려 하면 태학경당.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여기다 써놔야 되겠다. 아이, 고구려부터 써야 되겠다. 다 써야 되겠다.
정리하셔야 되니까요. 고구려, 중앙의 태학, 지방의 경당, 경당에서 무예 연마, 그 다음 백제는 학교는 없고 오경박사, 경전 가르치는 선생, 학연. 그 다음 신라부터 신라, 국학, 신문왕의 국학, 그 다음 발해, 발해가 주자감. 이거 다 외우셔야죠. 이거는 주자감. 그 다음 고려가 국자감, 지방의 향교. 그 다음 이 조선이 하늘천 따지 서당에서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중등교육기관으로 중앙의 사부학당, 지방의 향교. 최고교육기관은 오직 성리학만을 가르치는 성균관. 요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우선 문제는 조선의 교육기관이니까 요 파트에서 출제를 했지만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와 발해 고려조선의 학교, 교육기관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방이 설립된 교육기관이라 하고 있어요. 지방이 설립된 교육기관, 지방이니까 뭐겠어요? 향교죠. 향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좌수 별감을 두고 운영하였다. 이거 유향소죠. 유향소. 한능검에서 유향소랑 이 향교를 섞어서 함정으로 잘 파나요. 1번은 유향소. 지방 양반들의 뭐 기구로 존재하는 게 유향소죠. 2번 살림 세력이 주로 설립한 건 서원. 문제 좋네요, 이거. 함정을 막 파놨네. 3번 속과에 합격해야 입학 자격이 주어진 게 성균관. 모두 조선입니다, 지금. 흥선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된 거 서원. 향교는 국립교육기관이라서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해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유교 가르치죠. 정답 5번 향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향교 아주 문제 좋습니다. 20번 좋았네요. 21번 가나 사이시기. 아유, 한국사의 꽃이죠. 사이시기 문제. 21번 사이시기 문제고 딱 봐도 사화입니다. 무와 김종직이가 감히 김종직의 조이제문 무사화. 사화가 나와 있어요. 무사화, 김종직의 무사화. 무와 김종직이가. 다음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기묘사화가 나와 있죠. 자, 사화는 4개 크게 무갑기을 사화. 무갑기을. 무사화, 기묘사화 사이에 갑자사화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무어 김종직이가 갑자기 일어난 폐비윤씨 사사사건 또는 한 우리 수강생 한 분이 팁 주셨어요.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사화.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마지막 명종 때 외척 간의 갈등, 을사사화 요렇게죠. 문제는 요 갑자사화.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 어디 있나요? 3번 연산군이 갑자사화 이후에 중종반정으로 폐위당하고 중종과 조광조의 이 개혁정치로 들어가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1번까지 한번 달려봤고요. 1번 뭐 양지역 벽서 사건은 명종 시기에 있었던 사건. 요 정도만 우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사림이 붕당이 된 건 선조 때죠. 선조 때. 4번 성산문 등이 상왕의 보기를 꾀하다 처형당하였다. 이거 저기 단종이잖아요. 단종이 쫓겨나고 세조가 즉위했을 때 있었던 사건. 이괄의 나는 인조 때 인조반정으로 공로를 세운 줄 알았다가 1등 공로인 줄 알았는데 2등 공신 책봉받아서 이괄의 난 일어났던 인조 시기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함정으로 들어간 내용이죠. 우리 이제 해설 강의니까 하나하나 이 사건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3시간, 4시간 넘습니다. 핵심만 정리하고 있어요. 자, 22번 전쟁. 조선시대 전쟁하면 크게 3개.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근데 지금 보니까 조명연합군과 일본군이 나와 있어요. 조명연합군 올려주세요. 여기 있다. 조명연합군, 그 다음 일본군. 이거 임진왜란이잖아요. 임진왜란 문제입니다. 1번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조금 어렵죠? 자, 이 김상용이 강화도에 순절한 거 병자호란이에요.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쟁한 건 정묘호란이고요. 최영이 홍산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건 고려말. 김시민, 자, 임진왜란 3대 대첩.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진주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 정답 4번입니다. 5번 이종무의 스시마 정벌은 조선 세종대왕 때.
여기 약간 난이도가 중난이도의 문제. 중난이도의 문제.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세 개의 큰 전쟁만큼은 정리하셔야죠. 23번 가볼까요? 밑줄근 대책으로 옳은 것은 자,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한 호포와 결포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라. 원래 되게 할아버지로 그랬는데 좀 젊은 장년으로 멋지게 만들어 그림 그려놨네요. 이번에 영조의 균역법이죠. 이거 지금 영조의 균역법.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는 영조의 균역법이 되겠고 한 필로 줄어들었으니까 군인들 월급 뭐로 줍니까? 보충을 해야 돼요. 그 보충 방법을 찾으라고 나오고 있어요. 1번 수신전과 휴량전은 과전법에서 세습 명목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폐지가 된 건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이 되겠습니다. 1번은 직전법. 2번 토지 1결당 미국 12두를 부과한 건 대동법이에요. 특산물 대신에 동전과 쌀로 내라. 쌀 몇 두? 12두. 대동법. 3번 양전사업은 토지조사가 되겠고 최초의 근대적 땅문서 지계를 발급한 건 대한제국. 고종황제입니다. 고종황제. 풍융에 따라 9등급으로 전세를 부과하였다. 조선 우리 애민정신의 세종대왕께서 실시한 공법이죠. 이거. 풍용과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 걷는 거. 공법. 5번이 정답이죠. 자, 보충은 결작 이두로 지주들한테 걷었고요. 부자들한테 더 뜯습니다. 어장세, 염세 등을 통해서 국가 재정으로 귀속하여서 보충을 하게 됩니다. 어장세, 어염세. 나올 게 나왔죠, 지금. 근데 이거. 자, 이번에 균역법 나왔으면 다음 회차 때 뭐 나올까요? 대동법. 단독으로 출제 가능하죠. 그 다음 조선 후기의 영정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죠. 조선 후기의 이 개념, 수취제도가 되겠어요. 자, 24번 왕을 맞춰보라고 합니다. 1점짜리군요. 이거 제 키워드 여러분. 이거 리듬 머릿속에 제 목소리 바로 들리실 텐데 같이 공부하신 분들. 자, 정조. 우리 쌍지읒으로 공부하잖아요. 정조. 쪼개문신제. 짱용영. 짓 하나 더. 정약용. 다시 한번. 정조, 쪼개문신제, 짱용영, 정약용. 정약용이 뭐였죠?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화성 만들었잖아요. 바로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 또 쉽게 키워드. 장용영이 무엇인지, 초계문신제가 무엇인지, 신해통공이 무엇인지 다 정확하게 개념 설명 때 해드립니다. 지금 해설 강의니까 키워드 위주로 우선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수원화성 이게 정답이고요.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도중 선조 때 임진왜란 도중 나선정벌을 단행한 것은 북벌을 준비하는 효종 때. 북벌 준비하다 오히려 청나라의 요청으로 조총부대 파견했죠.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한 건 대한제국 때. 이인좌의 난을 진압했다. 이게 영조 때죠. 노론, 이인자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것을 진압한 건 영조 시기가 되겠습니다.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정약용, 정답 2번. 정답은 쉽게 1점으로 줬네요. 다음 2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25번. 조선이 좀 부족할 텐데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 정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네, 지금 키워드 지금 바로 보이시나요? 두 번째 줄에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요거. 여기. 신양의 동그라미. 새롭게 이제 양반이 된 사람들이 유양소, 그러니까 향회를 장악합니다. 신양이 보이고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신양이 있고 밑에 구양 있잖아요. 신양과 구양의 대립. 25번은 신양과 구양의 대립, 조선 후기입니다. 향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과 기존 사족들의 대립, 조선 후기의 향전입니다. 즉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찾으라 하고 있어요. 자, 기억, 연포. 부산포, 연포, 제포 세 개 항구를 개항해서 교역하는 상인은 조선 전기에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2번, 조선 후기에 중인들이 시사를 조직해서 문예활동을 합니다. 니은 맞죠? 디귿, 요거 제가 전날에 정리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총정리 때 라이브 영상으로. 경시서는 고려, 조선은 평시서.
다음 리을. 조선 후기 숙종 때부터 상평통보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장시가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니은과 리을. 정답은 저기 있는 4번이 정답입니다. 경서에서 경서 고려입니다. 상평통보가 조선 후기. 정답 4번. 조선 후기의 향전과 플러스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이걸 출제했어요. 조선 후기 하면 상품 작물 재배, 상품 화폐 경제 발달, 동전의 유통, 그 다음 사상의 등장, 이런 것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26번. 조선 후기에 실학이 나왔네요. 성호사설을 쓴 인물 이익입니다. 중농학파죠. 한전론을 주장해서 토지 매매를 금지시킨 인물, 주장한 인물 이익입니다. 1번 연행록을 남긴 것은 박지원, 중상학파 박지원. 양반전, 허생전, 호지를 쓴 박지원, 한문소설입니다.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한 건 정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3번 글자 잘 쓰는 사람이에요. 글자 연구에서 진흥왕 순수비음을 고증한 박이 된다. 김정희입니다. 김정희. 박 아니고요. 김정희. 4번 한전론 하면 이익. 4번이고요. 5번 박제가 북학의 재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다. 적절한 소비가 미덕이다. 조선시대에 이런 소비를 강조한 엄청나게 깨어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중농학파, 중상학파에 대한 내용, 또 양명학과, 또 실학 강조 이런 인물들 나왔어요. 27번 볼까요? 가의 작품으로 오른 것은 조선 후기의 문화 나왔네요. 조선 후기 문화. 문화는 시험 전에 한 방에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진경산수화 그림입니다. 진경산수화. 우리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진경산수화가 아마 구도를 얘기하는 건데 위가 아니고 뭐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린 금강전도 정선입니다. 자, 정선의 인환제색도가 바로 정답으로 보이고 있고요. 1번은 이제 김홍도 그림, 3번이 강세왕의 영통동부도 이거 가끔 나왔어요. 김정희의 세안도도 나온 적이 있고 안견의 목류도원도도 나온 적이 있죠.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조선 전기 세종의 아들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독자적 화풍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조선 후기 그림이고요.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정답. 김홍도가 정답이 될 때 이렇게 어려운 그림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왜 씨름도나 서당 뭐 이런 그림들 그런 그림들 위주로 나오죠. 신윤복 그림도 나오고요. 후기의 문화 정선. 근데 김홍도랑 신윤복도 알아두세요.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정답 2번이었고 28번. 깜짝 놀랐네. 조선 후기인데 갑자기 왜 불상이 했지만 여기 보니까 자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야기 뭐 지금 예언 사상이 있고요. 안동김 씨 비변사. 조선 후기 특히 안동김 씨니까 조선 후기에 세도정치기군요. 세도정치기. 세도정치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있어요. 을사사화라니 무갑기을 이거 명종. 1번 끝. 2번 순조 때 이건 지역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함경도 서북도민의 지역 차별 플러스 삼정의 문란 홍경래의 난 삼정의 정청 철종 때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설치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최재우 동학창시 1860년 철종. 이양선이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였다. 19세기 1800년대. 자, 세도정치기는 1800년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기 시작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즉위하는 1863년까지 약 6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었고요. 바로 그 19세기 중엽 이양선 서양배가 우리 조선 바다에 들어오게 되었죠. 자, 29번부터는 근현대사 흥선대원군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자, 병제병신척 저만의 암기법 굉장히 좀 유명해지고 있죠. 유병재 씨에게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병제병신척부터 29번 근현대사 칠판 좀 정리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칠판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근현대사 29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50문제에서 30문제가 전근대사, 20문제가 근현대사 파트에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29번에서 흥선대원군 근현대사 파트가 나왔죠. 29번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그 중에서도 프랑스가 강화도를 쳐들어와서 의궤를 약탈해갔기 때문에요. 대외관계라고 정리해놓을게요. 대외관계. 병제, 병오신척. 제가 이렇게 정리하죠, 항상. 병제, 병오신척. 병제, 병오신척. 제네럴 셔머노. 병인박해. 병인박해를 계기로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병인양요와 제네럴 셔머노를 복수하기 위해 미국이 쳐들어오는 신미양요, 척화비까지 그 내용이 되겠어요. 자, 프랑스가 강화도에 들어와서 의궤를 약탈해간 병인양요입니다. 원인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병인박해를 찾아야 되겠죠. 1번, 고종이 국의 중립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1904년 러일전쟁 직전에 우리 대한제국이 휘말려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고종이 국의 중립을 선언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2번, 함경도 관찰사가 방공령을 선포하였다. 자, 방공령 조항은 1883년 조일 통상장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일 통상장정. 문제는 60년대를 물어보고 있고 이것은 지금 89년도에 함경도 관찰사 방공령 선포로 이어지게 됐죠. 근데 한 달 전 통보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서 방공령은 철회되고 오히려 우리가 이 벌금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어요. 3번은 오페르트 도굴 시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4번,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였다. 자,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였다. 조선에 청나라가 상륙한 게 두 번 있어요. 이모군란이 있고요. 갑신정변이 있었죠. 갑신정변. 청일전쟁. 갑신정변보다 청일전쟁.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상륙한 것이 이모군란을 얘기합니다. 이모군란. 1882년. 5번이 정답이죠. 병인박해로 천주교 선교사와 신자들이 처형되었다. 우리 한국사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는 근현대사 흐름 정리 꼭 하셔야 돼요. 제가 10년대별로 끊어서 항상 설명해 드리는데 병인박해의 원인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러시아의 남하, 연해주를 획득하면서 조선과 국경선을 맞닿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바로 프랑스 선교사 처형, 갑자기 처형시킬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흐름과 사건 연결을 시키시는 게 근현대사 핵심이고, 다시 한번 1910년대 별로 미니 시리즈 15부작 1860년부터 2010년까지 15부작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29번은 1860년대 이야기였죠. 1860년대. 가끔 또 트집 잡으시는 분이 또 신미양요랑 척합이 71년 아니냐, 흥선대원군으로 묶어서 저는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30번 한번 해볼게요.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또 좀 약간 잘 만든 문제죠. 이거 생소하게 이렇게 또 출제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고종이 12살 때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흥선대원군의 수렴청정이 시작됩니다. 1863년에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됐고요. 나는 최익현이 흥선대원군 물러나라, 흥선대원군 물러나라, 흥선대원군 왜? 호포제, 서원축소 등으로 양반들과 척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10년이 지나고 1873년 고종이 22살이 됐으니까 명분이 없어요. 왕이 성인이 됐잖아요. 요 밑에 있는 나는 최익현의 상소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는 1873년을 얘기합니다. 즉 30번의 경우에도 흥선대원군의 1860년대 문제인 거죠. 30번도. 1번 사창제가 실시되었다. 자, 환곡. 삼정의 문란 중 환곡제도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민간인 창고를 오픈하는, 쉽게 얘기해서 사적인 창고를 열어서 이자 경쟁을 시켜라. 사창제가 시행됩니다. 사창제 문제. 민생안정책이죠.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흥선대원군의 이 개혁정치 세 가지, 왕권 강화 정책, 민생안정책, 외세와의 관계. 민생안정책이 30번에 나왔어요. 전정, 군정, 환곡을 각각 양전과 호포제, 사창제를 통해 해결하는 내용. 1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속대전은 영조입니다. 영조. 함정이죠. 흥선대원군, 히읗 들어가잖아요. 히읗 들어가는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입니다. 회통. 자, 경국대전 완성 성종.
속편을 만들어라. 너무 오래됐다, 법이. 속편 만들어라. 영조.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대전, 먼저 정조도 있죠, 정조. 정조의 대전 통편. 함정으로 잘 나와요, 여러분. 정조. 그 다음 흥선대원군, 고종시기이긴 한데, 흥선대원군이 수렴청정하고 있었으니까, 그 시기에는 대전회통이 되겠어요. 대전회통. 이게 흥선대원군. 히읗 들어가는 걸로. 히읗. 요렇게 묶어버리시면 되겠고요. 3번 나왔네요. 정조, 짱용영, 쪽의 문신제. 정조의 짱용영. 4번도 역시 모음으로 계해약조는 세종대왕이다. 일본과 계해약조 세종대왕.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시기에 청나라와 국경선 관련해서 사신들이 모여 회의한 끝에 국경선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사창제 30번 문제였어요. 자, 31번. 다음 가상대화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현재 조선에 가장 시급한 외교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2차 수신사 1880년 일본에 방문한 김홍집이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31번 조선 책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의 내용을 보시면 야, 조선 너 큰일 났어. 러시아가 내려온대. 너가 러시아를 막기 위한 책략으로는 우리 청나라 사람이에요. 그 다음 일본이랑 미국이랑 손잡아야 돼. 이게 들어가 있었죠. 미국. 그래. 신미양요 때 보니까 겁내 전쟁 잘하고 싸움 힘 세던데 미국하고 손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조선 책략을 계기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청나라의 알선으로. 반면 위정척사파 유생들은 조선 책략에 반대하면서 안 된다. 우리 미국 모르는 나라고 러시아 혐의 없는 나라다. 이만손의 영남만인소가 올라오게 됩니다. 조선 책략에 반대하는 내용이죠. 같이 이렇게 또 정리가 가능하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이후입니다. 이후. 운요우 사건 1875년. 1880년에 조선 책략 2차 수신사로 갔어요. 척화비 1871년. 그런 데서 약간 연도는 조금 중요합니다. 이게 70년대 이야기입니다. 척화비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고요. 이만선의 영남만인소가 올라와야 되겠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이어지잖아요.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입니다. 정리해드린 내용 그대로 보기에 나와 있죠. 중요한 내용만 핵심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32번 가볼게요.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자, 지역 문제 잘 나옵니다. 공무원에서는 여러분 공무원 한국사는요. 예전에 게리지기에서 한번 끝이에요, 이게. 이렇게만 줍니다. 근데 우리 한능검이잖아요.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옵니다. 어디에 뭐 지역 이름도 나오죠. 자, 한번 볼게요. 영국, 러시아 견제를 구실로 무단 점령한 영국군의 묘지. 자,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거문도를 불법 점령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치도 중요하지만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은 갑신정변 직후라는 겁니다. 갑신정변 직후. 요거 시기사이 문제로 잘 내요. 1885년에 갑신정변 직후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어요. 거문도 여기 써 있잖아요. 다. 1점이잖아요, 1점. 이거 줍니다, 여러분. 이거. 거문도, 이거 어디, 이런, 충분히 푸실 수 있게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거문도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이어서 33번. 밑줄근 개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아는 거, 동그라미 하나 쳐두고요. 옳지 않은 거. 3점이군요. 자, 얼마 전 정부가 교정청을 폐지하고, 교정청 하면은 이제 동학이죠,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이 정부가 자주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만든 부서, 교정청이었는데, 일본이 청일 전쟁을 일으킨,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킨과 동시에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가보개혁을 단행합니다. 1차 가보개혁이죠. 1894. 1차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아닌 겁니다. 1차 가보개혁 당시에 법적으로 신분제 사라졌고 과거제 폐지합니다.
봉건적으로 이어진 악습, 연좌제 금지했고요. 노비 혁파됐잖아요. 공사노비법 혁파. 자, 여러분, 공노비는 언제 해방입니까? 공노비 해방은 순조 때 해방이 됐고요. 이건 노비법 혁파예요. 어떤 분께서 질문으로 공노비, 산노비, 공노비 저 순조 때 아니냐 하시는데 공노비 해방이에요. 해방. 이건 법을 없앤 거고. 1차 가보개혁이죠. 과부제가 허용, 1차 가보개혁. 자, 1차 가보개혁의 연호는 개국입니다. 그 다음 을미개혁은 이응이 좀 쏟아져요. 제가 이응 키워드로 제가 드리는데 그 중에 양력과 연호, 건양 뒤에 액센트 건양 냥냥냥 제가 이거 전날 라이브 영상 때 강조했는데 딱 나왔어요. 5번은 을미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개국이 들어가줘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을 이렇게 출제하니까 이번 33번에서 잡으셔야 될 것은 1차, 2차 을미개혁, 3개 개혁 내용을 정리해야 맞출 수 있다는 것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3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학농민운동이군요. 동학농민운동.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48회 전날 총정리 영상 만들 겁니다. 라이브 영상 그때 참여하셔야 돼요. 동학농민운동.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때는. 자, 떨어진 녹두꽃,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서 그들의 추구한 사회 모습을 알아본다. 자, 고부농민봉기를 바탕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됩니다.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하고요. 전주성을 점령했죠. 패정개혁안 12개조를 발표한 뒤에 이제 막 전주성을 이제 점령한 상태에서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텐진 조약으로 함께 들어오게 되자 전주화약을 체결했어요. 중요한 것은 전봉준이 체포됐네요. 그럼 여기 들어갈 건 뭐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자 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면서 경복궁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되죠.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전봉준 장군이 체포당하고 맙니다. 샵 4는 2차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된 것은 최재우가 1860년대 처형당하고의 일이고요. 백산에서 집결한 건 1차 동학입니다. 1차 동학. 2차 동학은 논산에서 집결했어요. 2차는 논산, 1차가 동학입니다. 우금치에서 싸우다 그 뒤에 패배하고 체포당했잖아요. 3번이 정답이고요. 황룡촌, 황토현. 황토현이 먼저입니다. 황토현에서 이기고 황룡촌에서 이기고 1차 동학의 내용. 5번 교조신원운동. 삼례 보훈 집회는 1890년대 초입니다. 2차 동학농민운동은 논산에서 집결해서 남북조합이 연합하여 위로 올라가다가 우금치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하였고 전봉준 장군이 체포당하여 사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학은 다시 또 교세를 또 키우기 위해 지하에서 힘을 키우고 나중에 3대 교주 손병희 때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면서 민족운동을 나서게 되죠. 34번 볼까요?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4번까지 해줘요. 35번. 자, 여기 이제 정리하고요. 1860년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대외관계, 1860년대 흥선대원군의 민생안정책, 1880년대 조선책략과 조미수호 통상운동, 1880년대 갑신정변 직후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 1890년대 1차 가부개혁과 2차 을미개혁, 1890년대 동학농민운동, 90년대까지 들어왔어요. 자, 내용은 이따 정리해보고요. 가부터 볼게요. 왕이 경복궁을 나오니 3점짜리예요, 우선. 이범진, 이윤용 등 이런 이름 다 외워야 돼. 중요한 이름들 따로 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하였다. 여기서 이거잖아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이동을 했어요. 을미사변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을 하는 아관파천이 나와 있네요. 1896년 아관파천. 오늘 대군주 폐하께서 무슨 폐하? 광무개혁이죠? 우선 광무개혁? 그죠? 짐이 신민에 앞서 머리카락을 자르니 너희들은 짐의 뜻을 잘 본받아 만국과 나란히서는 대업을 이루라 라고 하셨다. 요거는 황제 호칭이긴 한데 아직 광무개혁은 진행되지는 않았고 지금 단발령이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게 키워드네요. 머리카락 잘랐다. 나는 을미개혁 단발령.
을미개혁, 단발령. 조금 디테일한 연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차이라서 3점으로 나왔어요. 얘는 단발령. 머리 잘라라. 35번을 먼저 좀 정리해보자면 1890년대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요 순서입니다, 지금. 이게 제목이에요. 1890년대 제목.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미니 시리즈 15부작 중에 1890년대는 근대국가 수립운동이 제목이었죠. 다음 다를 보니까 왕후를 찾아내 시하였다. 명성황후 시.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 1895년이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이제 조선 내 거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삼국 간섭이 훅 들어왔고 이것을 이용하여 민세력과 조선은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격분한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켰고요. 바로 을미개혁을 단행했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합니다. 순서는 다나가 순이 되겠네요. 다나가!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6번 가볼까요? 다음 조서가 반포된 이후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성급하게 푸시면 안 됩니다. 우선 이후 체크해 두고요. 자, 여러 신하와 온 백성이 수십 차례나 글을 올려 한 목소리로 반드시 황제의 칭호로 높이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여러 번 사용했지만 끝내 거절할 수 없어. 사용한 게 싫어서가 아니고 부담스러워서가 아니고 이게 약간의 형식입니다. 형식. 백악산 남쪽에서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36번. 1897년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별기군은 1881년이죠. 1881년에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했고 1년 뒤 별기군 창설을 단행했고요. 같은 해 영선사, 청나라로 영선사가 파견을 갔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무기 창고, 근대무기공장, 기기창 건립으로 이어집니다. 자,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원수부가 바로 대한제국에서 설치한 군통수권, 황제가 직접 군대를 통솔하는 부서, 이게 바로 원수부가 되겠고요. 원수부는 1899년이에요. 4번, 서양식 근대교육기관인 유경공원, 요즘 어렵습니다. 영재육성학교이면서도 여기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서양 선교사 선생들이 들어와 있고요. 자, 요건 요렇게 제 외우거든요. 동그라미가 좀 많죠. 동그라미 좀 많지 않습니까? 동글 1886년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통리기무하문은 개화, 본격적인 개화의 시작, 1880년대의 시작, 1880년이죠. 이렇게 또 정리가 가능하겠어요. 연도 정리. 37번. 자, 신문 문제 잘 나오죠? 신문 문제. 자, 신문. 기본적으로 영국인 사장 베델, 편집장 양기탁이 있는 걸 통해서 37번은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다음 회차에서 대한매일신보 안 나오겠죠? 뭐 나올까요? 신문으로 나온다면 먼저 독립신문이 있고 최초의 한글신문, 그리고 국가에서 처음 만든 한성주보와 한성순보, 독립신문, 그 다음 뭐 제국신문, 황성신문,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문들. 37번은 대한매일신보고요.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을 홍보해줬죠. 국채보상운동 어디서 일어났죠? 대구에서 서상돈 주도로 일어났습니다. 담배 끊어, 빚 갚자, 요게 강조가 됐는데 완전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구만. 국가대표들이구만. 요렇게 정리가 쉽게 가능하겠습니다. 과연 정답일까요? 이걸 안 냈네요. 이 국가대표. 그럼 다른 걸 내용을 찾아볼게요. 자, 방문국은 글자를 인쇄하는 곳, 글자를 박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방문국에서 한성순보, 우리나라 개화 정책을 홍보하고자 만든 관보입니다. 관보. 정부에서 만든 신문이 한성순보이고요. 이번 상업광보도 한성순보에 나왔죠. 다음, 을산늑약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자, 이 을산늑약은 황성신문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 실려 있어요. 여기에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이 실려 있고 그 내용이
일주일 뒤 대한매일신보에도 실립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최초의 민간신문이자 최초 한글신문은 독립신문. 독립신문이고요. 자, 이것은 독립신문, 한글신문이자 민간신문, 독립신문.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 2번이 제가 1번이랑 묶어서 그냥 쭉 설명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최초의 상업광고는 한성주보입니다. 순보가 제일 먼저 나왔고 열흘 간격으로 나오는 거고 일주일 간격으로 주마다 나오는 한성주보에 최초의 상업광고가 나왔고요. 일장기 삭제, 이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민족신문 중 동아일보 있죠. 동아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에 동아일보에 대한 특징이에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어요. 대부분 3번은 황성신문으로 생각하시지만 대한매일신보도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주장한 신야 방성대국을 실어놓은 신문이 되겠습니다. 4년 전, 3년 전 한국사, 수능한국사에서 이것 때문에 중복 처리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황성신문인데 대한매일신보도 맞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 있었으니까. 그러한 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38번 볼까요? 자, 다음 방송에서 소개하는 인물. 인물 문제 잘 나오죠? 우리 하는 건 인물 문제. 근현대사. 도산. 쉬운데요? 신민회. 흥사단. 신민회. 도산 땡땡땡. 굉장히 미남이잖아요. 근데 사투리도 엄청 잘 쓰시는 분인데 얼굴과 목소리가 좀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치 무슨 베컴의 얇은 목소리 뭐 이런 식으로.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사투리를 엄청 많이 쓰셨다고 알려지고 있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1번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국문연구에 힘쓴 분은 바로 안창호 선생님 아니고 주시경입니다. 주시경이고요. 갑자기 안창호 설명이랑 겹쳐가지고 제가 대성학교 오산학교 대성, 오산 다 신민회가 되겠고요. 안창호 선생이 대성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십니다. 대성학교. 나중에 안창호 선생은 이 임시정부에서도 활동을 하시게 됐죠. 3번 도쿄 1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 던진 거 이봉창. 4번 박은식 선생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지열사 박은식.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하다가 부친상을 당한 총사령관 이인영까지. 대성학교, 오산학교, 또 신흥무관학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안창호 선생이 단독으로 세운 건 아니고 이회영 선생의 가문이 재산을 팔아 만든 신흥무관학교도 이 신민회에서 주도하여서 세운 학교가 되겠죠. 안창호 선생에 대한 문제가 38번이었어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제가 조금 진이 빠져가지고 머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설명해 드리려는 나머지 조금의 실수가 나와서 지금 정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도 천천히 좀 쉬어가면서 확실한 개념, 정확한 개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번 가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자, 지역 문제가 앞서서 검은도가 나온 것처럼 역시 지역이 나왔어요. 땡 지역의 이주민의 삶, 국내가 아닌가 봐요. 그쵸? 에네켄 농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 그 다음 숙무학교가 나와 있네요. 해외에 숙무학교가 만들어졌죠. 이 숙무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멕시코가 나왔어요. 허를 찌르는 39번 문제 5번 정답이네요. 멕시코 숙무학교. 좀 어려웠던 문제죠, 이거. 하와이도 같이 알아두세요. 하와이 박용만. 하와이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어서 훈련시켰죠. 그래서 군사훈련을 했었고, 멕시코에서도 숙무학교, 여러 이제 독립군 활동을 이제 준비하고 또 많은 예산을 지원해준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의 우리 민족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하지만 광복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별표를 5개를 쳐놓을게요. 무조건 암기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국사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이거 멕시코까지 어떻게 외워? 이러지 마시고요. 얼마나 힘들게 농사 지어 가면서 여기서 백인들도 얼마나 백인 우월주의 심하겠습니까? 백인들 멕시코 내려와서 막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멕시코 원주민들한테도 차별받아가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운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40번 한번 가볼까요? 자,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박재혁 의사, 김원봉, 윤세주,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의열단 문제죠.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의열단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행동 강령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1번 국채보상운동, 짠짜잔,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에서 적극 후원했고요. 3번 청산리 대첩하면은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 장군의 독립의군부 플러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여러분, 독립의군부는 1910년대 고종의 밀지로 만들어진 이 복벽주의를 표방한 단체가 독립의군부고요. 아, 왜 이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입니다. 플러스 연합부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활동. 임시정부 초기 노선이 외교독립이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이 의열단 문제가 조금은 이제 어렵지 않게 나와서 1점짜리로 나왔고, 의열단 말고 비슷한 행동 실시한 우리 여기 놓고 이봉창, 아까 우리 배웠죠? 이봉창 선생이 속해 있는 한인애국단. 얘는 함정으로 이렇게 섞어서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점이 되겠죠. 2점 또는 3점. 여기 지금 한인애국단을 빼놨는데, 의열단은 1920년대 활동을 했고요. 김원봉 선생이 조직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조직한 한인애국단은 1930년대 단체입니다. 대표적인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속해 있죠. 4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종로일가 사거리 큰 길에 모인 동기를 진술하라. 왜 모였냐? 독립선언서를 습득하였다. 대한독립 만세, 민족대표 33일. 일제강점기,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보여준 1919년 3.1운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3.1운동과 관련된 옳은 것. 1번,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 아래 계획되었다. 60만세 운동. 이건 학생들이 주도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지원해준 운동이었죠. 순종황제 서거를 계기로. 2번, 3.1운동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나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됩니다. 정답 나왔네요. 3번, 백오인 사건을 조작하여 탄압한 것은 신민회,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사건이었죠. 4번은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 5번, 브나로드 운동. 문맹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신문사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게 브나로드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3회 법칙. 제가 우리 박하늘 한국사에서 강조드리는 게 3회 법칙이 있어요. 3대 의병, 3대 독립운동, 물론 다 소중하지만 한능검용입니다. 3대 민주화운동, 333. 3대 의병, 을미, 을사, 정미의병. 3대 독립운동으로 3.1운동,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3대 민주화운동으로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죠. 2문제에서 3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다 우리 민족을 위한 우리 선조들과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의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 42번 가볼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회운동. 아,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 나왔네요. 제 초등학교 선배님이 만드신 날입니다. 제가 오래된 게 아니고요.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오래된 걸로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100년이 넘은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6회 졸업생이시고 제가 89회 졸업생이에요. 미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미동초등학교.
자, 방종환 선생님에 대한 문제고요. 방종환 선생은 우리 방종환 선배님, 정환이 형 선배님. 방종환 선배님은 손병희 사위입니다. 즉 천도교예요. 천도교. 천도교에서 실시한 사회운동, 소년운동이 되겠습니다. 1번 일제강점기니까 이때 1930년대, 20년대, 20년대인데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됐다. 통감부 1900년대. 2번 김광재 서상돈 국채보상운동. 아까 제가 대구 정리해드렸었죠. 3번 서당규칙은 1918년에 만들어지는데 일제강점기 1910년대 아주 단순 기술만 가르치고 4년으로 축소를 하게 되자 우리 민족은 서당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기르고 한글을 가르치면서 저항합니다. 그래서 일제는 서당규칙을 만들게 되죠. 이것은 어린이날과 관련이 없고요. 천도교가 중심이 되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물산장려운동이죠.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제가.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1920년대 민족주의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기업을 발전시키고 물건을 사주자.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냉면 좋아하시나요? 저희 끝나고 꼭 냉면을 먹어야 되겠어요. 제가 이따 먹을 냉면은 평양 물냉면입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 또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43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시기 일제 통치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국민총력 조선연맹이 발행한 애국반 회부에 실린 것입니다. 자, 일제가 중일전쟁 이후, 중일전쟁은 1937년에 일어났죠. 제가 지금 정신이 없나 봐요. 중일전쟁 쓰고 괄호에 1937을 넣어야 되는데 거꾸로 썼습니다. 이때 중국 군대가 100만 대군입니다. 전쟁에 우리 민족을 다 동원해야 되잖아요. 민족 말살 통치하고 있고 일본어만 가르치고 병참 기지화 정책 단행하고 있으며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 만들고 집에 있는 녹그릇 다 그냥 뜯어 가버리고 총알 만들고 그 다음 공출제를 실시하면서 쌀 뜯어 가고 배급제로 바꾸고 가장 어두운 시간, 해 뜨기 바로 직전, 일제강점기는 광복 바로 직전에 정말 더더더더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 당시의 통치 방식 1번 미스야 협정, 봉천간자 산미통 기억나시죠?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국내에서 막 일어나자 1920년대 일제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고 헌병경찰제도 1910년대죠. 이게 조만간 용어가 바뀔 수도 있어요. 헌병이란 표현 자체가 일본식 표현이고요. 이게 군인경찰인가 뭐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병경찰제도, 일본식 표현에 일본이 만든 제도니까 이건 살 수 있겠네요. 근데 현행 군대에서 이 헌병병과 이름이 바뀔 것 같습니다. 5번.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이게 30년대 이후의 법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자들을 잡기 위해 만든 법이고요. 1925년입니다. 치안유지법하고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구분하셔야 돼요. 30년대 이후입니다. 자, 44번 몇 문제 안 남았군요. 가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칠판 좀 정리할게요.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고요. 예. 따라오시고, 너무 좀 말이 짧았어요, 제가. 자, 이곳은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있는 양세봉 장군 나왔군요. 양세봉 장군. 44번은 국외, 무장, 투쟁, 운동에서 1920년대는 봉천간자 산미통, 통통통. 1930년대 통합운동이 일어나면서 북만주와 남만주로 통합이 되었고 한중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죠. 만주 지역입니다, 이거. 북만주하고 남만주. 북만주, 남만주. 특히 이 남만주에서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이 활동하게 되죠. 조선혁명군은 연합을 했어요.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셨고요.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가볼까요? 바로 나왔네요. 영릉과 흥경성 1번 정답. 2번 중광단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중광단은 대종교에서 만든 독립군 단체이고 중광단을 바탕으로 북로 군정서군이 수립됩니다. 북로 군정서군 하면 김좌진 장군인데 김좌진 장군도 대종교였습니다. 대종교. 자유시 참변 이후 세력이 약화되었다. 봉천간자, 삼미통, 삼부부터 수립이 돼야 되잖아요. 봉천간자, 삼미통, 봉천간차. 자는 여긴데. 얘는 지금 여기잖아. 30년대. 4번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 군사력을 강화한 건 김원봉 선생입니다. 김원봉.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 투입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예하부대 한국 광복군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독립군 공부할 때 이름 비슷해서 헷갈린다고 막 짜증내시는 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목표가 독립 광복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비슷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시더라도 헷갈려 짜증나가 아니라 이런 부대가 더 많이 있을수록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이분들 만주에서 농사 지어가면서 훈련 받으시고 자기 사비 털어서 무기 사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께 꼭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 문제가 나왔어요. 자, 45번. 다음 선언문 발표 이후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은 각각 자기 당을 해소하고 해소라는 표현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해산한다는 뜻입니다. 새로 한국독립당을 창립하였음을 정중히 선언한다. 한국독립당과 관련된 내용이죠.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 선언문 발표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지금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이 다 묶였어요. 지금 하나로 통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이 통합이 되면서 한국독립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을 하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임시정부 중심으로 하나로 모이는 사건입니다. 즉 임시정부 조수왕 선생의 삼균주의에 입각한 임시정부 건국 강령이 발표되는 시기라 할 수 있겠죠. 좀 난이도 있는 문제 나왔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 한국 독립당을 건드렸어요. 이번에 47회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 김규식이 파리강화 회의의 대표로 파견되었다. 이거 신한천령단. 참의부, 심의부, 정의부가 만주 지역에 성립되었다. 봉천간자, 삼부 수립. 윤봉길 의사는 1930년대 빨간색이 굉장히 번지네요. 1930년대 한인애국단.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1920년대죠, 이거. 자, 45번 한국독립당 임시정부 중심으로 모두 헤쳐 모이다. 그 내용이 나왔어요. 자, 46번부터는 현대사 문제 시작됩니다. 제가 현대사는 나올 게 나오는다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뽑아드립니다. 나중에 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핵심 부분들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 회차 역시 그랬는지 한번 파악해 볼까요? 밑줄근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너무 기쁘죠. 행운의 숫자 7이 2개 들어가는 1977년입니다.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46번은 1977년이니까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요. 자, 각 정부의 특징 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각 정부의 특징. 특히 경제발전사가 나왔어요. 지금 70년대 경제발전사. 박정희 정부의 특징. 1번 OECD 김영삼 대통령 샴페인 빵 터뜨렸다가 다음 연도에 IMF로 이어졌죠.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3번 YH 무역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경 진압하면서 김영삼 총재가 신민당 총재 김영삼 총재가 국회의원직 영구 박탈당한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이야기죠.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고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자,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대화하자. 김대중 대통령식입니다. 각 정부의 특징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다음 47, 48 나왔군요. 뭐가 나왔을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잖아요. 항상 나온다고 강조드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성한 조선에 관한 제3조 2항에 의거하여 구성된 땡이 3천만 크미망 속에서 덕수궁에서 출범하였다. 미소 공동위원회잖아요.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는 각각 군정을 실시하던 도중 군정 끝난 뒤 이 나라 어떻게 세울지 토론하는 기구입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자, 그 미소 공동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1번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공약. 박정희 정부잖아요, 이거. 박정희 정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공약 발표합니다. 5.16 박정희 정부. 정치인의 활동을 규제하고 언론기관을 통폐합하였다. 박정희 정부잖아요. 그 다음 이 전두환에서는 보도지침입니다. 보도지침. 3번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선출권 행사. 박정희가 있죠. 유신헌법.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3분의 1이나 임명합니다. 4번 조선인민국을 수립하고 인민공화국. 이것은 여운형 선생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에 조직된, 이제 광복이 될 때 국내에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였다가 건국준비위원회로 출범합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치안대를 조직해서 혼란한 시기를 좀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했으나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 2차 미소공동위원회.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찬탁을 한 단체만 들어오냐, 전체 단체가 들어오냐, 이 참여할 단체 범위를 두고 논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5번이 정답이었죠. 자, 그렇다면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 두 문제나 묶여 나왔어요, 지금. 앞서 제 기억에 가가 1차 미소공동위원회, 나가 2차 미소공동위원회였어요. 1차,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 다음 중도좌익 여운형과 중도의 김규식 선생의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정답 3번이 되겠네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자 김규식 선생이 남북협상에 참석하게 되죠. 나 이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승만 정부 때, 정부 수립 이후입니다. 농지개혁법 역시 재헌국회, 이승만 정부. 5.10 총선거는 다 끝나고 5.10 총선거, 그 다음 7.17 재헌헌법, 그 다음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이것도 나 이후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두 문제나 지금 나왔어요. 다음 회차 감히 말씀드리자면 6.25 전쟁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6.25 전쟁. 6.25 70주년입니다.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6.25 70주년. 이 다음 회차 하시는 분들 6.25 공부 좀 해두셔야 되겠어요.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49번 해볼까요? 제 목소리가 이제 다시 또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밑줄 그은 총선 이후 사실로 옳은 것은 이번 총선에서는 김대중, 김영삼이 이끈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켜 창당 한 달 만에 제1야당으로 급부상했군.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반발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 같아. 이 총선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자, 이 총선 다시 앞에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김대중, 김영삼이 이끄는 신한민주당이 야당이 된 상태고요.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보입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 이 총선은 뭘까요? 자, 총선. 이 총선의 경우에는 전두환 정권 마지막에, 전두환 말기에 먼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했더니 전두환의 라인,
여당인 이 민주정의당보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죠. 당시에 민주정의당 대표가 노태우예요. 이 상황에서 전두환 말기에 우리 국민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렇게 이어지는 직선제 개헌을 청원하는 1천만 명 서명운동이 전개됐죠. 이거 다음이 4.13 호원 조치. 전두환이 4.13 호원 조치를 하자 호원철폐 독재타도 난리가 났고 결국에 이한열 열사 돌아가시면서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디테일하게 나왔죠. 49번 문제. 49번 문제. 직선제 개헌안. 갑자기 편집이 돼서 제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설명해 드리다가 목이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물 마시고 다시 시작합니다. 50번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이거 굉장히 잘 만든 문제죠. 질병관리본부 너무 핫하죠.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 최고 아닙니까? 우리 의료진들. 질병관리본부가 설치된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어요. 왼쪽에 과거사 정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구성, 그 다음 친일진상규명위원회, 반민족행위, 이 반민족을 한 사람들의 친일 인명사전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지게 됐죠. 그 다음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건립도 노무현 정부가 되겠고요. 2차 남북 정상회담, 평화통일 노력도 노무현 정부입니다. 역시 안 나올 수가 없죠.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남북조절위원회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설치한 부서가 되겠고요. 우리 뭐 다 우리긴 하지만 우리가 아닌 사람도 있고 우리는 빼고요. 14 남북 정상선언은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발표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노태우 정부, 이산가족 고향 방문 최초 성사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사는 여러분 나올 게 나옵니다. 항상 이 핵심들 잘 정리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요 49번이 좀 또 새로운 파트가 또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 되겠어요. 1번부터 50번까지 조금은 자세하게 하기도 하고 핵심만 또 설명해 드리면서 여기까지 한번 다 정리해 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 않았죠? 다음 회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꼼꼼하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스터가 될 수 있도록 끝없는 발전 저 역시 노력할 테니까 함께 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사 박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